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행적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 발표 내용 좀 전해주세요. 네, 이번 수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청와대 측에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관련 문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바가 있는데 먼저 관련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입니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 측의 첫 보고 시간을 9시 30분에서 10시로 고의적으로 늦췄다는 것은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청와대의 진상 파악이 잘못됐었다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의 발표는 진상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브리핑을 한 내용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박근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에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았고 15분 뒤에 당시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센터가 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 19분경 TV뉴스 속보를 보고 세월호 사고를 처음 알게 됐고 오전 10시경에 김장수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상황 보고서 일보 초안을 전달받아서 박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받지 않아서 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이 10시 20분쯤으로 조사됐다는 건데 첫 지시가 이뤄진 시각도 10시 22분으로 원래 밝혔던 시각보다 7분 늦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당시에 뱃속에 있었던 학생이 10시 17분에 마지막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늦게 받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어떤 상황으로 저걸 저렇게 또 발표를 했었는지도 좀 다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 발표를 듣고 또 많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었는데 좀 검찰 발표하고 청와대 발표는 완전히 좀 다른 결이니까 이 시간이 그러니까 보고 시간을 앞당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부러. 그렇죠. 이제 골든타임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청와대가 밝힌 골든타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시 17분이고 그때가 그 세월호 희생자의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된 시각이잖아요. 사고 발생으로부터 1시간 반 정도 지난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골든타임 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또 지시를 한 것처럼 약간 꾸몄다는 거 아니냐. 청와대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점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자세히 뜯어보면은 최초 보고 자체가 이미 골든타임을 넘긴 시간에 대통령한테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또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그 어떤 이유로든 보고를 제대로 안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아마 크게 처벌을 받을 만한 그 죄가 성립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잘못이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다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정치적으로 탄핵을 받았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보고받은 횟수도 좀 차이가 난다는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사 당일날 그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는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이 오전 10시 한 30분 정도부터 밤까지 한 11차례에 걸쳐서 이메일로 사고 상황 그 보고서를 보냈다라고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바로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죠. 그리고 이제 평소처럼 낮, 저녁 이렇게 각 한 번씩 총 2번만 서면 보고가 전달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보자면 당시 청와대가 왜 국회 질의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실시간 보고 받았다. 근데 이런 답변은 그 검찰 조사에 따르면 허위가 되게 되는 거죠. 최순실이 이 세월호 사건 날 청와대 왔다는 게 또 확인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이제 간호장교와 미용사 외에는 사고 당일 청와대에 들어온 외부인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최순실 씨도 헌재에 출석해서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모르쇠로 일관했었는데 당시 상황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증인이 혹시 오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나요? 지금 어제 오늘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2014년도 일이 어떻게 기억이 납니까?
하지만 이제 그 검찰은 사고 당일 오후 2시 15분에 최순실이 이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검색 절차 없이, 그러니까 그 A급 보안 손님이잖아요. 자격으로 청와대 관제에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순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전한 청와대 수석들의 그 중대본 방문 의견을 제안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는 것인데, 또 이 검찰에 따르면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한 차례 관저에서 최순실과 주요 국정을 논의하는 회의를 했다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회의는 그날 잡힌 게 아니라 이미 사전에 예정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순실 측은 그런데 어제 검찰 결과 발표 이후에 곧바로 즉각 반박문을 냈습니다. 네, 그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 검찰이 말하듯 5인 회의니 뭐 중대본부 방문 결정 등에 관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검찰의 저희는 박 전 대통령의 1심과 최순실 씨 항소심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데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또 이제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적인 부분에 조력한 사람으로서 그에 관한 일은 언급치 않는 것이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자, 이 변호인 외에 뭐 거의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을 하던 인사 윤전추 전 행정관이 있었는데, 윤전추 전 행정관 위증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검찰은 현직 때부터 최근까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곁을 지킨 윤전추 전 행정관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참사 당일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이제 받고 있는데, 지난해 초에 그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4월 16일은 워낙 위중하고 좀 특별한 날이라서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외부인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온 적은 헤어하고 미용 빼고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뭐 대통령이 9시쯤 관저 뭐 집무실로 들어가는 걸 봤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결국은 위증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 조사 결과대로라면,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침실에서 한 10시 이후로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윤전추 전 행정관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전추 전 행정관이 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라고 털어놓은 것으로는 일단 알려지긴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되고요. 앞서 윤전추 전 행정관은 그 국회 위증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 결과를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윤전추 전 행정관, 그리고 이른바 3인방이라고 불렸었던 이 비서관 3명,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부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라는 건데, 공교롭게 검찰 수사 발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 1심 선고 열흘 정도 앞두고 나왔거든요. 선고에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법조계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구형량이 20년, 공범관계인 최순실 씨도 30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이 그닥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이미 워낙 중형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고요. 특히나 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 목적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이상 앞으로의 재판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 측의 변호인이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나의 재판에 이제 최순실 씨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검찰 측이 21일에도 최순실 씨를 불렀었다. 하지만은 그 소환에 응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밝히고도 있고요. 그 4월 16일에 뭐 당일에 청와대에 간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완벽하게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적으로는 뭐 크게 영향은 받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국민 정서상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 그리고 이른바 비선이라고 한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을 한 거는 그게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건 정치적으로, 그리고 물론 단핵을 받고 감옥을 가 계시긴 했지만 이거에 대한 비난감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이제 적폐청산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치적인 것도 있고 정책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그 아무튼 그 명백하게 잘못한 거, 불법을 한 거 이런 거는 엄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정책적인 문제,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좀
한쪽 방향으로 보기보다는 예, 좀 예. 더 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잘못은 반드시 그리고 진상규명은 해야 되긴 하지만 어제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그리고 노동정책 불법적으로 밀어붙였다라고 또 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이 보고 누락 그리고 조작 이게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시점 자체가 좀 미묘. 그거를 뭐 굳이 맞춰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교과서 문제, 국정교과서 문제는 그 추진할 당시에도 예. 굉장히 무리해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보수 예. 내부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하기도 힘들어서 이제 교과서 편찬위원회까지 동원해서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예. 다만 거기에 관련된 실무 공무원들, 예. 과장급 이런 분들은 그 관련해서 이미 이제 인사적인 불이익까지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을 굳이 또 검찰 수사해서 감옥까지 보내겠다. 이거는 조금 그 실행을 한 공무원들까지. 그렇죠. 그건 좀 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자, 그런가 하면 또 그동안에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는 워낙 많은 추측과 네. 이 가정들이 난무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에 오후 5시가 넘어서 중대본의 모습을 드러낸 것을 두고 지난 4년 동안 갖은 의혹이 정말 난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간담회에서 자신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루머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세월호로 이렇게 참사가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미래를 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누가 들어도 정말 얼굴 붉어질 어떻게 보면 나라로서도 대한민국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 미래를 하겠습니까? 그게 입에 담기도 창피한 일이고 그게 또 그냥 슬그머니 이제 꼬리를 감추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시간 동안 또 구술했다고 또 한참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수술을 했다고 또 그래갖고 한참 또 이렇게 지금 되고 그래서 이거는 하다가 또 아니면 말고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게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네, 구술을 했다, 피부 시술을 했다 등등의 의혹들이 끊이질 않았었는데 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두고 여러 가지 억측과 음모론이 많지만 이게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예.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7시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근무자 26명과 그 청와대 비서관 8명 등 총 63명을 110여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중대본 방문을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돌이켜보니까 정윤혜 씨와 미래를 했다. 네. 구판 벌였다. 그리고 피부 시술했다. 이런 각종 의혹과 추측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런 의혹과 추측의 단초는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명확하게 모든 것들을 밝혀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지만 또 언론과 또 이 국민들도 너무 지나친 억측을 했던 그런 것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마는 옥중 의견서는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일부 금액을 받은 건 인정하지만 먼저 요구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대 총선 공천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또 재판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건강 때문이며 재판 거부는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박 전 대통령은 우편으로 재판 기록을 건네받아 검토한 뒤 옥중에서 자필 의견서를 작성해서 국선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